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이제 자, 총알이 지금 하나만 만들어져 있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이걸 조금 아래로 내릴까요? 자, 얘를 조금 아래로 내려놓고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요거 여러분들 다 이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거 좀 많이 쓰는 것들이라서 요것들은 자, 게임 오브젝트 껐다 켰다 언제 많이 할까요? 이거 뭔가 캐릭터가 죽었다가 되살아날 때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릴 때는 이제 메시 렌더를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저기 멀리서 비활성화 시켰다가 뭔가 화면에 나타냈을 때 몬스터들이 이제 그때 활동을 개시할 때 그때 불필요하게 얘를 켜둘 필요는 없잖아요. 화면 바깥쪽에 있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응용해서 좀 최적화를 시킬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쓸 때는 set active로 하고 상태, 자 현재 켜있냐 꺼졌냐 그러면 액티브 셀프라는 걸 이용해서 뭐 true면은 켜있는 거고 false면은 꺼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레고 블록을 끌 때는 get 컴포넌트에서 요거를 enabled쓰겠냐 안 쓰겠냐 해서 false, true, false로 이렇게 구분해서 on, off를 할 수 있다. 이게 방금 전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블렛이 지금 현재 플레이를 해보면 총알이 지금 한 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 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알을 지금 계속 대량의 총알을 한번 생성하는 거 지금 좀 해볼 건데, 자 해결 방법이 뭐냐면, 자 대량의 총알을 생성해서 발사하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총알을 어떻게 발사할 거냐면 총알을 발사하는 순간에 총알을 생성하자가 되고요. 자, 총알을 생성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해결 방법은 뭐냐면 총알을 소품화 소품화가 뭡니까? 자, 우리는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총알을 보고 소품실에 있는 김군이 똑같이 복제해서 총알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서 총알을 발사한다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총알을 소품시켜 놓고 소품실에서 김군이라는 애가 그 소품실에 있는 김군이 한 명 있는데, 알바생 김군이 여기 우리 소품으로 되어 있는 총알 있죠. 총알을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서 총알을 발사하는데, 만들어서 이제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촬영장으로 보낸 후 총알을 발사한다. 이게 맞아요. 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화면에 있는 블렛 있죠? 이 블렛은 이제 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얘를 소품실로 이렇게 싹 보내놓고요. 자, 그러면 얘를 지워볼게요. 델리트 지우고, 현재 지금 소품으로 돼 있죠? 블렛이 소품으로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 총알을 갖다가 김군이 똑같이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소품실에 존재하는 김군이 이런 식으로 촬영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슉 발사가 되죠. 자동으로 슉 발사가 되죠. 플레이한 상태, 지금 레드 액션 상태에서 슉 전달해주면 총알이 위로 알아서 발사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계속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자, 요거 지금 제가 하는 행위 있죠. 요거 날라서 발사하고 넣어서 발사하는 행위 자체를 대본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본에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발사 빵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위치는 플레이어 위치겠죠. 위치에서 빵 하고 나가면 돼, 그죠? 해서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 자, 플레이어 쪽에서 구현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 플레이어라는 거는 뭐냐면
자, 플레이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무브 움직임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브라는 스크립트로 짜게 되면 이 스크립트 자체를 플레이어도 쓸 수 있고 다른 에너미도 똑같은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대본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본 자체의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 이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 기능으로 이름을 정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래야 요거 자체를 에너미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른 오브젝트도 뭐 입력받을 수도 있잖아요, 게임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무브라고 이름 바꾸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 총알 발사를 여기서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 모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따로, 대본을 따로, 총알 발사 관련된 대본을 따로 해서 플레이어한테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대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누르고 C#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라는 이름 붙이는 게 좋지는 않아요. 자, 파이어라고 하는 게 훨씬 낫고, 이 파이어라는 대본을 갖다가 뭐 에너미한테 주던 카메라 감독님한테 주면 카메라 감독님이 총알을 발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대본을 구분해 놓는 거는 기능 단위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유연하게 작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소양이고, 이런 것들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해서 일단은 먼저 플레이어 쪽에서 플레이어 파이어에 대한 그 대본을 이렇게 딱 전달을 해줍니다. 잘 들어갔는지 보고요. 얘는 이제 움직임에 관련된 거고, 얘는 총알 발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은 뭐 우리 지금 테스트로 같이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파이어라는 거 따로, 무브 따로, 그리고 이 스크립트 안에서도 보면 대본 안에서도 뭔가 의존적인 코드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의존적인 코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애한테 전달을 해도 그 친구의 트랜스폼이 실행될 거니까, 그죠? 뭐 입력받는 거 요거 부분만 좀 이렇게 따로 빼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무브라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코드의 재사용, 대본을 다시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또 진행을 해보면, 플레이어 파이어를 열고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소품실의 총알을 보고 복사해서 만들자. 만드는 주체는 김군이죠. 김군이 만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알 레프트 컨트롤을 누르면 총알을 발사하자가 돼요. 일단은 레프트 컨트롤을 눌렀을 때 총알 발사하는 것부터 일단은 좀 해보면, 만약에 인풋 누른다는 거는 누르면 입력을 받으면이 되죠. 레프트 컨트롤 입력을 받으면, 이거는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 이렇게 해보면, 왼쪽 총알 관련된 게 뭐냐면, 왼쪽 총알 관련된 게 뭐냐면, 총알 발사, 어떤 키보드에 어떤 버튼 같은 걸 누를 때 get 버튼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버튼 다운. get 버튼이 있고요. 보시면 get 버튼이 있고, get 버튼 다운이 있고, get 버튼 업이 있어요. 일단은 버튼 다운 한번 써보죠. 다운 쓰고, 이 안에 이제 키 매핑은 그때 어디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스트링 버튼 네임인데, 유니티 열고 에디트에서, 여기 에디트, 유니티 열고 요 에디트에서 쭉 내려보면, 프로젝트 세팅지에서 인풋 관련된 거는, 입력 관련된 거는 인풋 매니저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파이어1이 파이어1 있죠. 이게 레프트 컨트롤에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요 이름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넣게 되면 총알이 발사가 되는데, get 버튼 봤더니 이게 불량으로 돼 있죠. 반환자료형이. 여기 반환자료형이 불량으로 돼 있으면 무조건
if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돼요. 불령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벤트, 만약에 fire1이 눌렸다 그러면 true가 당연히 이 값이 true가 될 거고 true를 반환할 거고, 만약에 안 눌린 상태는 false 이렇게 반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true다 라는 거는 뭐예요? 자, fire1 버튼이 눌렸다가 돼요. 됐죠? 눌렸으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이 안에 해서 이 상태가 true냐, 여러분들 요거 이런 거 했을 때 이 반환 자료형을 계속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드형이면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데, 불형이면 무조건 앞에 if로 감싸주는 게 거의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트 타입이다 그러면 는 하고 변수, 같은 타입의 변수를 받아가지고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팁이에요, 팁. 해서 그렇게 일단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해서 자, get button down fire1 해서 true 하고, 진짜 이렇게 눌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print 하고, 자, 왼쪽 fire1 버튼이 눌림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서 자 플레이 하고 나서 왼쪽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콘솔 되고, 자 눌렀을 때, 자 잠깐만요, 다시 클리어 해보고, 자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둘 셋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콜랩스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일단 풀어주게 되면 각자 따로따로 되죠? 그런데 마우스 왼쪽 버튼도 같이 fire1 버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도 fire1이 같이 눌리고요. 왼쪽 컨트롤 키를 이렇게 눌러도 같이 이렇게 동작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오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게 됐고, 이 안에서 이제 자, 소품실의 총알을 보고 복사해서 이제 그 만들자인데, 김군이 소품실에 그러면 총알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자, 이 소품 자체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게임 오브젝트죠.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까 에너미의 그 타겟 쪽 연결한 것처럼 얘도 연결이 가능해요. 플레이어 쪽에서도 보면 이쪽에서 소품실에 있는 것도 게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퍼블릭 하고요. 자, 퍼블릭 하고, 당연히 게임 오브젝트죠. 자료형이 게임 오브젝트형. 자, 블렛. 근데 뒤에 팩토리라는 거를 좀 붙여주면 좋아요. 이거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블렛 팩토리라고 할게요. 저장. 됐나요? 다 여러분들. 자,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블렛 팩토리. 자, 했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 플레이어 쪽을 확인해 보면, 자, 블렛 팩토리라고 넌 게임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블렛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소품실에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쪽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왜 팩토리라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여줬냐면, 이거는 소품실에 있다는 거예요. 소품실 거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이 변수 이름이 자, 외부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뒤에 팩토리 자를 보면 이 소품실에 있는 걸 연결을 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냥 그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것도 사실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가죠, 똑같이.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뭐 오브젝트를 사라지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스크립트 자체가 코드 안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안에서 어떤 생성 용도로 쓰기 때문에 공장으로부터, 소품실에 있는 공장, 김군이 있는 공장으로부터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뒤에 팩토리 자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은 코딩 방법이 돼요. 그래서 팀 작업을 할 때도 뒤에 이렇게 보통 팩토리라는 걸 붙여놓자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뭐 이런 거 붙여보기 쉽잖아요. 뭐 다른 친구들도 여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촬영장에 있는 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소품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딸깍 하고 연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팩토리 자 항상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해서 자, 팩토리 붙여놓고 나서
소품실에 이제 총알을 보는 것까지 됐어. 이 안에서. 그죠? 그래서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김군이 이 밑에서 하면 김군이 자, 위에서 공장으로부터 받은 총알을 복제하자가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인스탄티에이시라는 기계예요. 이게 지금 복사하는 기계. 이건 뭐냐면 복사하는 기계가 돼요. 복사하는 기계 이름이 인스탄티에이시 돼. 해서 얘를 열어보면 자, 오리지널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소품실에 있는 오리지널을 넣게 되면 반환 자료형을 봤더니 오브젝트네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는 복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자로 들어가는 거는 소품실에 있는 거. 기계 이름이 인스탄티에이시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소품실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물건이 되고요. 앞에 이제 반환 자료형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복사한 제품이 돼요. 이렇게 됐죠? 해서 자, 복사한 제품 이름도 반환 자료형이 뭐냐면 자료형이 게임 오브젝트니까 게임 오브젝트 하고 블렛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블렛 복사한 게 딸깍 나오면서 이 상태 있죠. 요 상태 여기를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걸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렛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타이밍 요 타이밍에 저 촬영장으로 보내진다. 그래서 촬영장에 빵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위치 정보가 여기 현재 블렛 이렇게 만들 때 여기 트랜스폼 정보 있죠. 그게 그대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치는 우리가 항상 그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총알 발사는 어때요? 플레이어 위치에서 발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자, 만들어진 촬영장을 보내지는데 현재 소품실에서 그 세팅되어 있는 블렛의 트랜스폼 폼의 위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치 조정이 필요해요.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총알은 플레이어 위치에서 발사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게임 오브젝트형이죠. 그래서 블렛 점 하면 얘도 트랜스폼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얘 포지션 위치 정보 있죠. 이 위치는 누구 위치예요? 현재 플레이어. 얘가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플레이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 누구 거예요? 플레이어 거잖아. 얘는 얘 블렛이고 플레이어의 포지션을 딱 맞춰주게 되면 어때요? 이 플레이어 위치에서 얘를 갖다가 세팅해서 이 위치 값을 보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기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 처음에 자, 퍼블릭하고 게임 오브젝트 블렛 팩토리. 이 팩토리라는 이름은 소품실로부터 가져온 거를 연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 붙여줬다 그랬죠. 그래서 소품실로부터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블렛이 연결됐어. 그 상태에서 자, 버튼 1이 눌렸을 때 요거 확인했죠? 그 레프트 컨트롤 해서 true 상태면 이 안에 실행이 되는데 자, 인스탄티에이시라는 건 공장에 그러니까 소품실에 있는 공장의 기계를 가동하는 그 기계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인자로 들어가는 거는 소품실에 있는 물건. 그래서 이게 뚝딱뚝딱 해서 탁 하고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복제된 제품이에요. 이 복제된 요거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갖고 딱 되는 순간 이 그릇에 담기는 순간이 뭐냐면 여기에 좀 이따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블렛하고 클론이라는 이름으로 생겨요. 복제가 됐다는 의미에서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위치 정보는 이 블렛이 갖고 있는 트랜스폼 정보
위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알은 이제 그 막 플레이어가 이동하다가 플레이어 위치에서 발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요 위치를 이렇게 보정해 준 거예요. 이 게임 오브젝트죠. 게임 오브젝트에 속해 있는 게 레고 블럭이 트랜스폼이고, 원래는 얘도 get 컴포넌트 해야 되겠지만 편의에 따라서 그 미리 만들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소문자 트랜스폼의 위치를 갖다가 어떤 위치를 대입을 받냐면, 현재 트랜스폼 플레이어 파이어죠. 플레이어 파이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뭐냐면 현재 주인공의 위치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총알의 위치는 당연히 플레이어 위치 쪽에서 발사가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얘를 갖다가 레디 액션 한번 해볼게요. 레디 액션 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총알이 발사되는지 눌러보면, 왼쪽 키 눌러보세요. 바바박 총알이 발사되죠? 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총알을 대량 생산할 때는, 뭔가를 대량 생산할 때는 자, 소품실로 보내놓고 만든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뭔가 대량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품실로 해당 물체를 소품실로 보내고 김군한테 부탁해서 인스턴트 인스탄티에이트인가? 헷갈리네요. 네, TAM 맞네요. 인스탄티에이트라는 기계를 사용해요. 기계를 사용하여 복제품을 만들고 나서 위치를 정해주고 촬영장으로 보낸다요. 요거, 자, 요거를 어디다 또 쓸 수 있냐면, 지금 보면 그 에너미도 하나잖아요. 에너미가 하나밖에 없는데 에너미도 대량 생산하고 싶어. 막 쫙. 왜냐면 지금 현재 게임에서 에너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너미가 한 수백 마리가 나와야 될 경우, 슈팅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럴 때 에너미를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 에너미 자체를 소품실에 넣어놓고, 소품실에서 그 에너미를 생성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이제 매니저 클래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매니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영화 촬영할 때 보통 화면의 매니저들은 어때요? 화면 바깥쪽에서 뭔가 영향력 행사해 주잖아요. 그 배우가 여기서 막 액션을 하고 나와서 뭔가 코디도 해주고, 그죠? 매니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니저 클래스라고 하는데, 관리해주는 역할만 하는. 해서 그런 매니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에너미 시작할 때 한번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미가 대량 생산될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에너미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지금 충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자, 일단은 저장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S 저장을 하시고, 자, 플레이를 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충돌 처리가 안 돼요. 그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총알이 어때요? 지금 계속 생성만 됐지 소멸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총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주 저 멀리 계속 무한정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계속 생성만 하다 보면, 이 게임에서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다 잡아먹거든요. CPU랑 해서 언젠가는 이게 게임이 터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거하는 방법은 시간을 계산해서 일종 자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는 뭔가 이 박스 있죠? 감지하는 어떤 충돌체를 둬서 거기를 부딪히게 되면 이걸 소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제작을 하면서 유니티를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좀 학습에 도움되는 형태로 좀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다량의 총알 생성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수업에 때 아마 충돌이랑 그 다음에 대량의 적기 생성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